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00개 가까운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고 돌봄교실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달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이 인근 소추와 해경 CCTV에 포착됐는데도 관계자들이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백시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체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다가오면서 해양 레저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서핑은 인기를 끌면서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급식조리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300개 가까운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고 돌봄교실 운영도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한창 점심을 먹을 시간이지만 급식실은 텅 비었습니다. 교실에서 저마다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거나 학교에서 나눠준 빵과 우유를 먹는 겁니다. 교육공무직 노조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급식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급식이 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는 미리 안내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도시락이라든지 대체 점심에 준하는 간식을. 이번 파업에는 도내 457개 학교와 직속기관에서 1,8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급식조리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299곳이 학교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학교별 상황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게 하거나 빵과 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르게 급식을 먹지 못해 좀 불편해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무거워져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가방을 열 때 이상한 냄새가 나서 불편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저희 맛있는 급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과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40여 곳이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교사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도내 교육공무직의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학교 현장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일터를 떠나 파업에 나섰는지 김상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학교로 출근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 현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에 나선 이유가 들쑥날쑥한 임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방중 비근무자라 저희가 이제 방학 때 근무를 못 해요. 그러면 월급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생활이 다들 어렵거든요. 총파업이 현실화된 첫날, 이들은 한 목소리로 임금을 교육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업무가 없는 게 아닌데 방중 비근무라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급식 조리사와 방과 후 전담사 등 이들이 일하는 분야는 6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지만 기본급이 적은 데다 임금이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 보니 처우 개선 요구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본 행정 업무는 저희 공무원들이 다 담당을 하고요. 그 외 추가로 공무원이 투입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공무직이 늘어난 계기가 된 겁니다. 2017년에 이어 2년 만에 현실화된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가면서 영동 지역 시군도 생활쓰레기 수거와 공공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강릉시는 환경관리원 110여 명의 파업 참가로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않은 일부 읍면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시군도 공무원들을 대체 투입하는 등 특별 청소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속초 수영장과 관광안내소, 태백 공원묘원 화장장 등 일부 시설은 사흘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지난달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이
유관기관의 CCTV에 포착됐지만 관계자들이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15일 새벽 6시 20분쯤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선박이 입항했으며 이 장면은 인근 소초의 영상감시 장비와 해경, 해양수산청의 CCTV 등에 촬영됐지만 운용요원들이 식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선원들이 삼척항에 접안한 뒤 제방 위에 올라왔다가 최초 신고자에 의해 신고됐지만 사건 축소 은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이 민선 7기 출범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태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석탄 산업이 위축돼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석탄 산업을 대체할 지역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인 1,500명 수용 규모의 교정시설 유치는 시민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유치 의지를 전달하는 등 범시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나 법무부가 필요로 하는 거나 이게 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탄광 문화유산이 많은 장성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변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투자되는 에코잡시티 태백 사업으로 탄광 테마파크, 스마트팜, 열병합 발전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화강 아파트를 헐어내고 임대아파트와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는 장성 탄탄마을 조시재생 뉴딜 사업도 순조롭습니다. 지역의 발전소와 연관된 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들을 형성하고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의 비중이 높은 장성광업소는 최근 노사정 협의가 타결돼 장기적인 운영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함께 매봉산 자락에 추진하는 국제산악관광지 조성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폐수 유출 등으로 영풍 석포재련소에 4개월의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건 고민입니다. 사실상 태백 지역과 경작권을 공유하고 있어 경기 침체에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해양 레저 동호인들이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서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서퍼들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갑니다. 방향을 틀어가며 서핑의 묘미를 만끽합니다. 초보 서퍼들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동해안은 섬이 많지 않고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으로 파도가 고르게 밀려와 서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핑 동호인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양양에서 시작된 서핑 광풍은 강원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서핑 배우러 양양에 왔는데 날씨도 지금 너무 화창하고 파도도 좋고 서핑도 너무 재밌습니다. 강사의 구령에 맞춰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를 헤쳐나갑니다. 처음 해보는 래프팅이 낯설고 어렵기도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돼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저을 때 힘들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청소년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레저 체험 교육도 동해안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장호와 양양 수산 등 어촌 체험 마을에서는 투명 카누가 인기를 끌며 대표 레저 활동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밖에 카이트보딩과 패러글라이딩 등 이색적인 해양 레저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동호인이 늘고 있어 고성의 해중 경관지구가 조성되면 수중 레저 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 망상해변에서 폐그물에 걸린 물개가 구조됐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 동해 망상해변 백사장에 폐그물에 목이 걸려 있는 1m 길이의 물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물개의 목 주변에 출혈이 있어 강릉 경포 아쿠아리움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속초 고성 산불과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4명에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산불 발생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10여 명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데 이어 한전 속초지사와 전신주 유지관리 협력업체 관계자 등 4명에서 5명을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한 속초 고성 산불의 수사 자료가 방대해 수사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낙후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서 도내에서는 태백과 영월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태백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로를 활용해 차량 통행 없이 어린이 보행로를 개설하는 까막동네 어깨동목길 조성 사업이, 영월 지역은 역사 문화 탐방을 곁들인 도깨비 마을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사업에는 최대 2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고 전문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속초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는 관심과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나눠지며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오는 10월 국내선 취항을 앞두고 신입 승무원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신입 객실 승무원 47명에 대해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2달간 서비스 예절, 보안, 기내방송, 응급처치 등 위탁교육을 실시합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10월 국내선 취항을 목표로 운항증명 검사를 받고 있고 다음 달 말까지 양양 현지에 사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하는 해삼 특화 양식단지 위치가 이달 중에 결정됩니다. 동해시는 이어서 오는 10월까지 해삼 서식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3년간 지속적으로 종자를 방류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 해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해삼초, 돌망태 시설 등 서식 공간 조성에 집중 투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